그다음에 요거는 2020년 12월에 부지를 매입하셨는데 토지 평당가는 6,3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사신 다음에 를 하고 대출을 이제 90억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를 하면서 대출을 20억을 추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총 대출은 110억을 받았고, 거의 레버리지가 대표님급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안녕하세요, 황금대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마신입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건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보다가 굳이 매물로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이제 나중에 건물을 짓거나 대수선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살 때 이런 건물들의 특징들을 좀 눈여겨 보다가 괜찮은 게 있으면은 이런 거 좀 사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저희가 좀 괜찮은 사례 같은 거 있으면은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한번 켜봤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된 사례 중에 공실임에도 괜찮은 가격에 팔리고 또 건축물 자체도 굉장히 잘 지은 사례가 있어서 첫 번째 물건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공실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임대가 잘 안 나가는 이유가 경기도 많이 침체됐고, 우리가 임대를 할 때 들어오려는 수요자, 즉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받지도 못하고 힘들어 하다 보니까, 그럴수록 사실은 더 좋은 입지에 더 상품성 있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거래된 것들, 잘한 게 뭐가 있는지 그런 스터디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죠? 여기 위치는 좋게 말하면 트러플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나쁘게 얘기하면 이도저도 아닌 준역세권. 여기는 저희가 가장 많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강남구의 논현동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블록의 위치는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인근에 와 있습니다. 두 개의 역으로는 대략 한 700~800m 정도 걸어가면 역에 접근할 수는 있는데, 다만 역에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까지 오는 게 많이 오르막이에요. 제가 그래서 준역세권이라고 좀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블럭에 보면은 주거지역도 있긴 하지만 엔터회사, 게임 회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소개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중개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매물로 나왔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등기부 등본과 누구나 다닐 수 있는 이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비주얼적인 거, 건축물 대장상의 정보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소개하는 것 뿐이니까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관심 있는 투자자분이나 이미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 건물 주변에 실거래를 꾸준히 많이들 확인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나 동네 잘 아니까 하고 이제 실거래랑 연면적 정도만 보면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실 텐데, 저는 좀 이렇게 종종 와보는 편이에요. 건축물이 공실인데도 거래가 됐다는 건 뭔가 건축물에 특이한 점이 있거나 가격이 압도적으로 쌌거나 뭔가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와 봤다. 자, 요거 뒤에 있는 땅은 일단 땅 크기가 근데 커요. 108평. 지금 도로는 3면도로를 접하고 있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도로가 거의 한 6m 되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 도로고 동북도로로 접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쪽으로 4m 도로가 있고 북서쪽으로 또 4m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3면 도로에 노출이 되는 완벽한 코너 물건이다. 그래서 이 건물 입장에서는 요 방향이 북쪽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지하 2계층이고 지상은 5층까지. 그래서 총 7계층인데 주차장은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많이 뺐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강남 사옥은 주차가 요즘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로 뺐고, 주차장 한번 가볼까요? 일단 이게 정방형 필지가 아니라서 조금 고민이 됐을 법 하나, 그냥 아예 1층을 필로티로 들어 올리고 또 이제 3면 도로를 접하고 있으니까 주차 편의성은 굉장히 좋은 건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 쪽에 한 대, 두 대 해서 평행 주차를 2대를 했고,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안에다가 6대를 했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완벽한 필로티 구조고, 들어와서 이중으로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해서 양쪽으로 아파트나 그냥 상가 같은 데서 주차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했고, 만약에 여기까지 차를 채운다라고 하면 실주차는 뭐 10대 이상 될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 같은 경우에는 법정 주차가 8대다 라고 하면 기계식 8대만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필로티 자주식으로 하게 되면은 법정 주차 대수는 아니더라도 이런 복도라든가 이런 데 뭐 잠깐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면 되니까 실제 주차는 스펙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입주자들한테는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건축물이 조경 같은 것도 솔직히 그냥 건축법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상당히 조경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려고 좀 노력을 한 부분도 보였고, 또 실외기실도 저렇게 뒤쪽으로 옥탑으로 올린 건 아니고 1층에 했지만 그래도 너무 거슬리지 않게 통합형으로 해서 잘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외기를 1층에 이렇게 한 것도 나쁘지 않네. 보통 이제 층마다 놓거나 옥상에 놓거나 하는데, 저는 그게 약간 조경의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조경이 있어서 좀 상쇄되는 것 같고, 이게 조경이 없이 너무 삭막한 콘크리트 마감이면 거슬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차피 주차장이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시공을 한 것 같고, 유행하는 롱브릭 실제 벽돌로 시공을 했고요. 매지랑 한 톤으로. 굉장히 이제 긴 걸로 했어. 매지도 가로 매지는 있는데 세로 매지는 없게 다 붙였거든요. 이런 것도 특이한 것 같고, 저희도 뭐 외장재 익스테리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같은 벽돌을 쓰더라도 벽돌을 쌓는 방식이나 매지에 따라서 완전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서 자기의 취향, 또 잘 팔리는 건물은 어떻게 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전면부가 굉장히 이 건물이 팔리는데 일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지하를 팔 때 강남 땅값이 비싸니까 지하는 한 2계층까지 파야 되는데 지하만 파다 보면 그 임대를 놓을 때 좀 삭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거의 썬큰을 하는 추세이긴 한데 근데 이 공간을 굉장히 할애를 많이 했어요. 외부에서 직결돼서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도 삼각 코너를 활용해서 디자인적 요소도 주면서 공간 자체도 크고 층고도 깊게 파고 그 다음에 2층까지 가는 이 직결 계단까지 다 일체화를 시켜서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살렸다. 그래서 이게 썬큰 지하를 환기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개방감, 그다음에 접근성까지 그냥 세 개를 한 번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2층 같은 경우도 아까 언급했다시피 필로티에서 들어가는 그 메인 중앙 통로 코어가 있는데 2층 정도까지는 이렇게 그냥 직결 계단을 해서 좀 접근성을 더 높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2층에 일부 발코니, 테라스도 확보를 해두고 전 사실 지하도 이게 완벽히 노출되는 건물은 아니지만 거의 지하 1층은 지상 1층 수준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땅이 확실히 크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잘한 것 같고 좀 멀리서 이제 위를 한번 볼까요? 이게 사실은 북도로라서 일조권 사선 제한에 어느 정도 자유롭긴 했을 텐데 어차피 2, 3층을 좀 뚱뚱하게 건폐율을 좀 채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4, 5층은 어차피 면적을 다 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뷰가 나오는 방향으로 테라스와 조망을 확보하는 설계를.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1조 사선을 봤기 때문에 북쪽에서 이렇게 이제 맞아가지고 깎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임장원 씨 말은 이제 북도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깎였다라기보다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차피 다 메꿔봐야 못 쓰니까 이렇게 좀 깎아가면서 쓰면서 요거를 조금 뷰가 좀 나오는 북쪽으로 거기에 이제 테라스 베란다를 좀 만들어서 그런 걸 좀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언덕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언덕을 잘 활용해서 시티 뷰를 노려볼 수 있는 세부 입지를 갖고 있어서 그 특성을 아주 잘 살린 겁니다. 뒤에 있는 건물은 토지는 108평이고 2종 일반이에요. 그 다음에 지하 2층에서 지상으로 5층까지 해가지고 연면적은 한 340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2020년 12월에 부지를 매입하셨는데 68억에 매입하셨어요. 토지 평당가는 6,3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사셨고 다만 기존에 있던 건물이 이거 부시기 전에 다세대 주택이어서 68억을 이분은 그냥 현찰 박치기로 해서 매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신 다음에 멸시를 하고 대출을 이제 90억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를 하면서 대출을 20억을 추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총 대출은 110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예상 공사비는 한 36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부대 비용, 설계비, 감리비, 취득세, 중개비 다 하면은 한 16억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고요. 정리하면은 땅값 68억, 공사비 36억, 부대 비용 16억 하면은 총 사업비는 120억인데 이분이 나대지로 만들고 나서 90억, 공사하면서 20억, 총 대출을 110억을 받았기 때문에 내 돈은 약 10억 가지고 했다. 그 다음에 2024년 12월에 151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가가 120억 정도라고 추정을 하면은 151억에 팔았을 때 약 30억 정도 세전 차익이 났다. 근데 뭐 내 에코티는 10억이 들어갔으니까 에코티 대비해서는 한 300% 수익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 처음에 건물을 살 때 68억은 내 돈 현찰 박치기를 했다 하니까 이분이 68억을 어딘가에서 급조해가지고 샀다가 마대지 만들고 대출을 일으켜서 내 돈을 자 회수를 했던 거의 레버리지가 대표님급 아닙니까? 그렇지. 요거는 지금 임대로 나와 있나요? 네, 지금 네이버 부동산이나 디스코 같은 데 가보면 월세가 나와 있고요. 평당 임대료 NI를 대략 16 정도로 해서 월세 5,5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대로 임차가 나간다 라고 하면 대출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내가 150억을 그대로 받고 5,500만 원을 받았을 때 월세 수익률이 연 4% 중후반대가 나옵니다. 강남에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그 임대료는 이 연면적도 어느 정도 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10만 원 초반대로 낮춰서 맞춘다고 해도 수익률이 3% 후반대가 나오니까 사실 사신 분도 잘 사셨다. 물론 지금 공실이라 심리적으로는 조금 춥겠지만 날씨도 춥네요. 아무튼 저희가 뭐 임대료가 적정하다 뭐 안 적정하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 건물은 개발하신 분도 사신 분도 적절히 잘 사시지 않았나 싶고 저는 이제 돈 얘기를 하신 김에 어쨌든 이 시행 부지를 처음에 살 때 평당가가 6천이면 싸긴 싼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돈을 끌어다가 잔금을 쳤던 게 신의 한 수가 아닌가. 그리고 나서 나대지 만들고 대출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내 돈을 다시 회수하고 줄이면서 개발을 하셨고 이제 공실임에도 잘 팔렸던 이유는 저희가 아까 건물 소개했던 것처럼 뭐 외적으로나 아니면 구조적으로나 기획을 잘 하신 것 같고 아직 뭐 임대가 나간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